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과학 전 분야를 통섭하는 시간 오마이사이언스 박문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주 거쳐서 광물 지나서 콜레스테롤까지 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의식, 인간의 사고작용. 의식, 뇌. 예, 브레인 쪽에. 브레인, 야 오랜만이다 브레인. 예. 브레인 좋습니다. 예. 브레인 우리 거니까. 우리 거니까. 광물보다는 쉽겠지. 예. 거의 1년 만에 브레인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네. 자, 브레인.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심리학 쪽인가 이쪽을 하는 분인데 감각, 지각, 정서, 느낌 이걸 좀 구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네. 정서, 느낌, 감정은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네. 근데 브레인 사이언스에서는 그걸 구별해서 항상 씁니다. 감각, 지각, 정서, 느낌. 예. 이게 다 구분된다는 거죠. 다 구분됩니다. 다마지오라는 아주 꽤 유명한 브레인 사이언티스트는 거의 한 30년 이상을 느낌 요 하나를 파헤쳤죠. 그분 책이 지금 3권이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네, 3권이나. 네, 3권이나. 근데 그 일생을 거의 느낌 하나에 아주 올인하신 분이에요. 다마지오가 분류한 거는 정서 중에 인지적으로 의식돼서 처리하는 그런 걸 느낌이라 그래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거나 명화를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막 밀려오는 어떤 느낌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잘 안 밀려와가지고 제가. 그래요, 좋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세포 레벨에서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조건 반사, 면역 작용, 대사 작용 네. 요 3가지를 다 공통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든 인간이든. 그러면 요 3가지가 단세포에서 20억 년쯤 해서 진핵세포가 나오고 나중에 한 10억 년쯤 돼서 대략 다세포가 출현하잖아요. 네.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면서부터 단독 세포가 하던 그 역할들이 모아지는 겁니다. 모아져서 접근과 회피라는 2가지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접근과 회피. 네, 접근 반응과 회피. 위험을 감지해서 나한테 유리하면 접근하고. 그렇죠. 불리하면 회피하고. 예. 그렇게 나타나겠죠. 그게 네. 사실은 운동적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접근 회피가. 그게 나중에 브레인 안에서 감정적 측면이 뭐가 되느냐 하면 쾌감하고 통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세포도 예. 자기한테 유리하면 접근하고 그리고 불리하면 회피하는데 쉬워. 그게 진화를 거듭해서 감정의 형태로 진화한 것이 통증을 예상하면 회피하고 쾌감을 예상하면 접근하죠. 예. 그것들이 브레인 신경 시스템이 좀 더 발달하면서 뭐냐면 충동하고 동기로 모아집니다. 예. 야생 짐승들이 볼 때 으르륵 하잖아요. 개들도 하잖아요. 근데 그 충동적인 걸 감정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기, 뭘 하려고 하는 디자이어, 그다음에 확 분출하는 충동, 요 힘들이 한 3가지 정도로 다시 정보가 모아집니다. 1차 감정, 그다음에 배경 정서, 그다음에 사회적 정서. 예. 요 3가지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집니다. 여기까지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차 감정은 분노하고 즐거워하고 성내고 이런 것들입니다.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1차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동물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걸 1차 감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배경 감정이라고 안 부르고 그냥 배경 정서라고 이렇게 많이 불러요. 우리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어땠어요? 오늘 어때요? 물으면 괜찮아요. 좀 그래요. 몸이 좀 찌뿌둥해요. 즉시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의 신체 상태를 정서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걸 배경 정서라 그래요. 우리 브레인이 우리 신체의 항상성을 항상 측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지 불편한지. 그렇겠죠. 예, 그걸 배경 정서 혹은 배경 감정 이렇게 불러도 돼요. 요 레벨에서는 감정하고 정서를 같이 씁니다. 지금 현재 피곤한지 졸린지 배고픈지 기분이 좋은지 기타 등등 내 신체하고 내가 연결돼서 내가 아주 피곤하면 바로 쉬어야 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경 정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상대가 없어도 우리는 표출하게 돼 있습니다. 나이 든 어른들이 아이고야 어이구야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배경 정서입니다. 그거 사람 있을 때만 합니다.
있을 때도 하고. 좋아요. 좋아요. 영감이나 마누라가 옆에 있을 때 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배경 정서라 그래요. 호소죠, 호소. 네. 사실은 그건 여담인데 그 나이 드신 분이 오래 앉았다 이럴 때 아이고야 아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진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미리 자기 몸 동작을 예견해 갖고 넘어지거나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지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외마디가 아쿠 이런 말입니다. 경고 메시지구나. 네, 경고. 오케이.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해됐죠? 1차 감정 혹은 1차 정서. 1차 감정은 동물도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그렇죠. 반응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내 몸과 관련해서 상태를 알리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 사회적 정서는 뭐냐 하면 반드시 앞에 누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허이, 헤이, 헬로우, 하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대상 없으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네. 대상 있을 때 짧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 정서를 교환하는 과정입니다. 1차 감정, 배경 정서보다도 그 위로 올라가는 단계에서 사회적 정서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공동체에서 추출될 때 느끼는 왕따. 왕따. 예. 70대 노인도 자살할 수 있습니다. 왕따 당하면. 그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최고의 형벌입니다.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동물도 또 있긴 한데 인간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충성심 같은 겁니다. 배경 정서나 1차 감정의 상태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사회적 정서는 왕따나 공명심이나 명예심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20, 30년을 갈 수가 있어요. 평생 갈 수도 있죠. 평생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충성심이나 공명심이나 의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의 왕조가 수백 년 지속하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야생적인 그런 짧게 분출하는 정서밖에 없었다면 우리 인간 사회 집단이 오래 유지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정서, 감정은 사회적 정서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따라갔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는 다마지오 이론에 의하면 반사적입니다. 아, 여기까지도 반사적입니다. 사회적 정서도? 사회적 정서, 예. 적극적으로 반응 보인다는 거죠. 딜레이 타임 없이. 아, 반사적이라는 의미는 오래 고민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의리를 저버렸어. 그럼 즉각 반응하는. 분노하죠. 즉각 반응하는 감정들이다. 이제 그걸 다르게 내각적으로 말씀드리면 척추에서 일어나는 거는 적극적 반사잖아요. 막 피하고 주먹이 나가고 그 뜨거운 거 맞아도 금방 피하는 거 적극적인데 사회적 정서까지 가면 반사긴 하는데 그걸 피질 반사라 그래요. 대뇌 피질까지 올라오는데 프로세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딜레이 타임이 없는 그런 겁니다. 동물적 반응만큼이나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즉각적이다. 적극적이죠.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돼 왔기 때문에 즉각 그렇죠. 반응하는 그렇게 예를 들어 사회적 정서의 대표적인 게 무시당하는 거 있잖아요. 무시당하는 것에서 인간의 반응은 거의 반사적입니다. 무시하는 한마디 말 툭 던졌다 하면 감정이 일어나는 걸 거의 적극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거는 반사적이라 그래요. 배경 정서, 1차 감정, 사회적 정서가 다 수렴돼 갖고 숙성되고 서서히 드러나는 게 느낌입니다. 아, 느낌이 원시적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최고의 브레인입니다. 가장 느낌은 반드시 의식이 동반됩니다. 가장 고차원적인 반응이네요. 가장 고차원 반응입니다. 이 앞단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느낌도 없는 거네요. 예. 느낌이라는 단어가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 예. 그래서 필링이라 그러고 그래서 느낌은 반드시 의식적입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단어 자체가 이렇게 엄밀한 과학적 의미로 접근하지 않으면 그냥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느낌 뭐 이렇게 감각인 것처럼 이해되는 거니 단어 잘못 만들었네. 하여튼 그 필링으로 이제 번역됐는데 어쨌든 고차원적이라는 거죠. 예, 그 느낌이 일모를 보거나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나 기쁨도 단순한 기쁨이 아니고 노인들이 그런 감정을 많이 이렇게 유심히 손잡발 되는 사람 이렇게 애들 보면 표현하기 힘든 푸근함과 그런 느낌들이 들잖아요. 손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 이제 칸트가 이야기했던 숭고미 그게 정확히 느낌입니다. 아 그런 건가 보다. 예. 이 감정이 총체 감정의 뉘앙스? 예, 정확히 감정이 뉘앙스입니다. 예, 정확히 찾았어요.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감각적이라 단어를 찾을 수 없지만 기억이나 그동안의 경험이나 감각적인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복합적으로 확 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낌새를 채고 어떤 다른 장소에 들어가면 분위기를 느끼고 그런 게 가장 고차원적인 반응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브레인 영역이 굉장히 넓죠.
아름다운 일몰을 본다 할 때 많은 기억들의 잔물결들이 그걸 에워싸고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장소에 딱 들어갔는데 네. 거기 식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쫙 봤더니 네. 저 새끼는 깍두기야. 쟤는 어깨가 왜 이렇게 넓지? 쟤는 왜 밥을 안 먹고 날 쳐다보지? 평상시 같은 식당인데 예. 공기가 달라. 예. 종합적으로 볼 때 예.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지만 여기 이상하다. 쉬워. 바로 그거예요. 나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 느낌이라는 거는 그거 발달한 사람들이 있죠. 예. 그 느낌이 발달한 사람이 이제 예술가들이 되죠. 정치가들이나 최고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종합적 뉘앙스 느낌을 빨리 간파를 해야 돼요. 그거 못 느끼는 사람이 이번에 돼가지고. 자, 예. 그래서 느낌이라는 거. 그 느낌이 뭔지는 알겠어요. 예. 예. 그 느낌은 내과학적으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텐션을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어떤 걸 기억으로 넘기다든지 생각을 일으키다 이런 거는 어텐션이 동반하거든요. 그런데 느낌은 어텐션 하지 않아도 전방위적으로 확 몰려온다 그러죠. 뭔지 알겠어요. 예. 딱 설명해봐 하면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예. 종합적으로 야, 이 공기가 이상하잖아. 예. 예를 들어 머리 깍두기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냥 스포츠 머리를 좋아하나 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나 예. 그거 하나로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예. 저 사람이 입은 양복을 봐라. 예. 앉아있는 자세를 봐라. 예. 표정을 봐라. 그런 사람이 지금 통계적으로 너무 많지 않냐 식당 안에 100명 중에. 그렇죠.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아 그럼 뭔지 알겠어요. 예. 자, 그거는 그 이제 느낌이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일단 감정하고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느낌은 의식화되고 브레인 엄청나게 많은 피질 영역을 쓰고 대규모의 작업입니다. 대규모 작업. 예. 느낌은 간단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한 4-5살 애들이 이렇게 모이면 한 애가 울면 따라서 울잖아요. 네. 정서적 반응이 먼저 일어나고 정서적 느낌이 나중에 처리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을 가는데 옆에 트럭이 확 지나간다 보세요. 바로 옆으로 쫙 하면 7분 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은 몰라요. 훅 지나가고 나서 뭔지 몰랐는데 조금 있다가 아주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상황 파악하고 나서. 예. 네. 그게 이제 갓난 애들한테는 이제 명확히 나는데 애들이 먼저 울어요. 먼저. 그러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한 애가 울었는데 그냥 따라서 4-5명 애들이 같이 울어요. 이 현상이 왜 생기느냐 하면 정서적 반응은 정서적 느낌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분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애들은 우는 이유를 몰라도 울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울면 따라올 수 있는데 그게 꼭 슬퍼서가 아니다는 말이죠. 그렇죠. 네. 요 이그젠플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고양이가 쥐를 보면 쥐가 공포에 질렸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 느낌을 의인화해갖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동물들이 공포에 질렸는데 그때 공포라는 느낌을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실제로 갖고 있느냐. 이게 최근 이론까지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학계에서는 지금 터닝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요?